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커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몸도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약함, 혼란, 불만족, 공허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통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돈, 명예, 인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고 안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가수 오디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JYP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10년을 연습했어.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박진영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박진영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공기 반 소리 반을 열심히 연습해도 박진영 마음에 안 들면 땡이에요. 박진영이 원하는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을 갖고 있다면 기초적인 연습만 해도 JYP에 들어가겠죠. 얘는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다 싶으니까요. 그쵸? 만약에 다른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색깔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프로듀서 101을 보세요. 1등한 사람이 가장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일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매력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춘 사람 중에서 매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매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감정이죠. 박진영도 자기 빌 감정으로 뽑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봐온 사람 중에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잘 되더라, 아니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뽑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일 이쁜 연예인이 누굴까요? 대충 수지라고 해볼게요. 수지가 내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똑같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계속 돌아갑니다. 혼란, 고통, 어려움, 불안 같은 것들 누구한테 없애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심리 상담가한테 간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면 도움이 되질 않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고치려고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까지 쉽게 얘기를 했고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세상은 두 개의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내 몸 바깥에 외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아까 말한 돈, 명예, 인기, 다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외부 세계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은 내 안의 감정, 태도, 이런 내면에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몸 하나밖에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의존하고 얻으려고 하고 집착하면 결과적으로 끝없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기 없는 가수가 아이유처럼 인기가 많아지길 바란다면 지금 불행한 것은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거예요. 아이유보다 인기가 더 많아질 때까지 말이죠. 반대로 내 자신에게, 내 내면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유튜브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영상을 100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평균 10만이 나왔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계속 추구하면 계속 불행해져요. 달성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목표가 생기겠죠. 우리가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시험 잘 보면 뭐 사줄게, 시험 잘 봐야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 자체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 계속 커지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문대 들어가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재미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돈,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봤더니 잘 되더라,
하면 그냥 즐기면 돼요. 아셨나요? 당연히 일도 해야 하고 이왕 한번 태어난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재미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부자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이고 부자는 부자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돼야지 행복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대부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로마 황제면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겠죠. 명상록이란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위대한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욕심을 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질 않았죠. 그러면서 자신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을 가끔씩 없애보라는 말을 했어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약속 장소에 가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약속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편리하던 게 갑자기 없어지면 불안하지만 막상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대표적인 거죠. 옛날에는 여자친구한테 전화 걸려면 동전을 모아서 공중전화에 가서 사랑하는 애인한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그땐 어땠어요? 불편함을 몰랐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여친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지 공중전화가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앞에 사람이 70원을 남겨두고 갔다. 그러면 더 기분이 좋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뭐 아무튼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 미래에 발명될 어떤 편리한 것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조금 편리하고 익숙해질 뿐이죠. 그런 편리함이 인생의 가치 있는 경험을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카메라 렌즈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사물에 렌즈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뿌옇게 사진이 찍히겠죠.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안 맞추고 앞으로의 미래나 과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생도 뿌옇겠죠. 우리가 집중할 건 지금이고 행복을 찾는 것도 지금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요. 나에게 일부러 안 좋은 일,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내가 내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 주방장이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집어 넣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짜장면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겠죠. 욕먹을 거 뻔한데 왜 넣어요? 우연히 들어갔고 그게 하필이면 내가 시킨 짜장면일 뿐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중국집이 더럽다고 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세상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 이 정도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잘 된다고 우쭐해하거나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팔자나 인생의 기복과는 상관없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외부의 세상과 내면의 세상을 구분하는 관점을 기르면 됩니다. 사람은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은 외부 세상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까 중국집처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상과 내부 세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순간적인 욕망이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돛 닦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때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이나 안정, 평온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불만족스럽다고 했죠. 더 많은 걸 얻어야 하고 다른 걸 얻게 되면 인생이 순식간에 확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조건 앞으로 냅다 달리고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어때요? 만족해요? 만족했어야 돼요. 만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달리게 되죠.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고 능력 좋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 능력 좋고 집값은 더 올라가고 있고 부족하니까 더 때려 박으려고 더 노력하지만 더욱더 개미
이미 지옥에 빠지고 있죠. 이런 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주식 투자하고 영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떨어져서 본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핸드폰처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그랬다고 해도 안 좋게 볼 사람은 안 좋게 본다는 결론이죠. 자,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성취하고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생의 큰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그것대로 노력하고 행복은 행복대로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나쁜 일을 긍정적으로 봐라, 뭐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반이나 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영상 좀 자주 올려야겠다 싶은 그 순간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못했어요. 고장 날만 하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내 팔자가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 세상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 영상의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구나 라는 걸 현실적으로 차분히 그냥 받아들이고 수능을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긍정이에요. 컴퓨터를 고치고 조회수에 상관없이 영상 100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고 나의 의무에 집중을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쉽게 표현하느라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곤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말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